풋볼 메시지 FM 25.5 이선욱 김진석입니다. 대망의 2화. 저희가 녹음하는 모든 회차에 대망의라는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 챔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몰랐죠? 그럼요. 솔직히 저희 바쁘잖아요. 그죠. 네, 바쁜데 네. 우리 월요일에 얘기했을 땐 챔스 얘기 안 했는데 어제 밤에 보니까 오늘 새벽에 챔스가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바이에른 뮌헨과 잘츠부르크. 그리고 리버풀과 인테르의 경기가 있었죠. 이거- 봤어요? 아니요. 제가 일어나서 보려고 5시에 알람 맞추긴 했는데 네. 제가 요즘 좀 수면 보직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냥 잤습니다. 예, 오늘 또 3월 9일 대통령 선거인데 이런 예. 쉬는 날이 모처럼 없어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고 방금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고 예. 요즘 빨간색 반스를 신고 다니시길래 저기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컨버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반스는 당신이 있으시잖아요. 맞네. 이거 참. 예. 여러분 농담이고요. 네.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아직 투표도 안 해가지고. 네, 그냥 저희는 저희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요. 당장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여튼 뭐 미네는 또 미넨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인테르는 한 골을 라우타로가 넣으면서 네. 희망을 봤지만 또 제가 좋아했던 산체스가 이제 또 퇴장을 당하면서 거의 전 여자친구죠. 전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예? 예. 저기요, 적당히 하세요. 저기요, 적당히 하시고요. 네네네. 하여튼 하시죠. 예. 제가 해외 축구를 처음 보기 시작한 게 산체스 때문인데 산체스가 여러모로 안 좋죠? 아스날을 떠난 이후로. 뭐 연배가 있으시니까. 네네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럼요. 바이에른 뮌헨은 뭐 또 화를 냈습니다. 홈에서. 진짜 홈깡패예요, 이 정도면. 원정에서 1대1 냈다고 이렇게 홈에서 패버리면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경기 결과는 7대1인데 가끔 보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레반도프스키 11분 만에 헤트트릭. 걔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몰아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예전에 9분 5골도 그렇고요. 짧은 걸 되게 좋아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넘어가죠. 오늘 텐션이 너무 좋으셨어요.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네, 저희 이제 준비한 경기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 회차 제목은 더비는 즐거워. 노골적으로 토토젤에서 따왔습니다. 당신이 지으셨죠? 예. 제가 대본을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렸죠. 그래서 줄여서 더더즐이고요. K리그도 그렇고 EPL도 그렇고 더비 경기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K리그는 이제 현대가 전북 울산, 더비, 그쵸. 현대가 더비가 있었고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전통의 라이벌리 맨체스터 더비가 있었는데 그럼 현대가 더비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과 울산과 전북의 경기였는데요. 전북의 홈 구장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주성에서 치러졌습니다. 경기 결과는 1대0 네, 울산이 승리죠. 이겼죠. 울산이 정말 시즌 초반에 상승세입니다. 지금 뭐 이 정도면은 뭐 감히 시즌 초반이지만 우승 이번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달라졌어요. 많이 예년에 달라졌어요. 봤던 울산의 분위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하면 전북은 좋지 않습니다. 시즌 2패인가요 지금? 지금 1승 1무 2패 승점 4점으로 리그 9위입니다. 수원 삼성과 동률입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죠? 아까 저희 녹음하기 전에도 저한테 말씀하셨죠? 전북과 동급 수원 예, 삼성. 예. 제가 수원 전북 수원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오늘 정신을 못 차리시네.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입니다. 오늘 울산에 새로 영입된 아마노 준 선수가 이제 전북의 또 플레이메이커 쿠니모토와 맞대결이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쿠니모토는 전북 입단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노는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는데 잘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그러니까 오자마자 정말 울산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그렇죠. 심지어는 지난 시즌 이동경을 잊어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이동현 선수가 나간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플러스 요소로 맞아요. 네, 자리할 정도로 아마노준 선수가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전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현대 쿠니모토와 울산현대 아마노준 선수의 라인업이 조금 기대되는 매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열어보니까
물론 두 선수가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선수가 받아갔죠. 그렇죠. 바로 그 브라질 메인 공격수로 울산에 합류한 레오나르도가 데뷔골을 터뜨렸어요. 브라질이 좋아 확실히. 브라질은 공을 잘 찹니다. 그러면 그 무회전 빠따였잖아요. 뭔지 알죠? 네. 예. 송범근 선수가 뭐 손을 못 썼어요. 팝포스트로 그 공이 지나가면서 그렇죠. 하여튼 레오나르도 선수가 두 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살짝 아다리가 맞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사실 이게 막 레오나르도의 개인 기량이라던가 막 개인 기량이 축출났다거나 막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실 전북 수비진의 실수가 있었고 네. 그 공간을 이제 레오나르도가 잘 파고들어서 골을 기록한 거라서. 하지만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혀를 뚫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K리그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오나르도가 이제 데뷔 두 경기 만에 골을 터뜨린 거는 분명히 좋은 신호죠. 네. 확실히 리그에 적응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게 공격수로서는 골로 증명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본인의 기량으로 는 골은 아니지만 확실히 울산 현대 입장에서 그리고 레오나르도 선수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즌. 괜찮아요.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죠. 네. 그 다음 키워드죠. 흐름이 뒷팀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라고 설명할까 하다가 뭐 뒤바뀐 흐름, 네, 바뀐 분위기 이렇게 했는데 경기 기록을 보면 압도적으로 전북의 파울 수가 많아요. 전북이 파울 17개를 했고 울산이 파울 5개를 했는데 이날 경기가 전체적으로 전북이 되게 초조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제 전북과 울산과 전북이 만나면은 초조해하는 쪽은 울산현대가 조금 더 그동안의 경기들로 봐서는 많았습니다. 울산현대가 앞서 있던 상황에서도 울산현대가 초조해하는 모습을 항상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근 몇 년간 전북현대가 K리그의 1위 우승을 차지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이 아예 뒤바뀌어 있었죠. 이날 전북이 페이스를 잃었죠. 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시즌에 울산이 베테랑 영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박주영 선수 데려왔죠. 그 다음에 김영건 선수를 J리그에서 데려왔고 아마노준 선수도 30이에요. 그렇죠. 일본에서 베테랑이죠. 베테랑이거든요. 아마노 데려왔고 팀의 이런 분위기나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청용 선수도 있고요. 네. 신영민 선수도 물론 벤치에서 많이 시작을 하지만 신영민 선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울산이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가 안정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전북이 홍정호가 있는데 베테랑이 없거나 리더가 없어서 이렇게 좀 초조해하는 걸까? 불안해하는 걸까? 이런 좀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그럼 사실 전북현대도 베테랑 선수들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홍정호 선수라든가 국가대표 오른쪽 수비수 이용 선수도 용원이도 계시고 최철준 선수도 그에 못지않게 베테랑 선수고요. 그 위로 올려봐도 이승기 선수 같은 리그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친 그리고 오랜 기간 필드 위에서 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노련미에서 그럼 밀리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북 현대가 밀리는 게 이상하기라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김상식 감독도 뭐 커뮤니티에서는 김상식 감독의 전술적 역량 이런 거에 역량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감독도 이럴 때 또 팀을 한번 잡아줘야 되거든요. 기강 한번 잡아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팀을 지금 안정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여기서 K리그에 단골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울산은 올해 우승할 수 있나?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울산이 스쿼드가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에요. 맞아, 조금 빡빡하긴 하죠. 그동안의 울산에 비교하면 여유 있는 편은 아니지만 확실히 홍명보 감독 체제 하에서 지금 2년 차인가요? 그렇죠, 2년 차죠.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홍명보 감독도 그리고 울산 선수들도 점점 어떤 방식의 축구를 해야 되는지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박주영 선수, 아마노준 선수, 김영건 선수 코어 라인이거든요. 코어 라인에서 좀 더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는 그래도 울산 현대가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이 정말 노련해졌어요. 노련해요. 경기 막판에 나온 아마노 선수와 송민기 선수의 신경전을 보더라도 네. 저는 아마노 선수가 일부러 그렇게 도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일부러 그랬다는 게 뭐 인성에 문제가 아, 있는 건 그렇습니다.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절대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운영 방식 중에 하나라고. 그 경기 막판이어서 시간 끌 게 필요했거든요. 네네. 근데 송민규 선수가 그 도발에 넘어가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걸 말리려온 이청용 선수에게도 좀 신경질을 내는 장면이 잡혔죠, 카메라에. 전북은 포항전에 이어서 2연패예요. 네, 확실히 쉽진 않습니다. 근데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전북은 전북이라서 이 상황을 또 타개해야 될 겁니다. 작년에도 정말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이뤄냈고. 결국엔 시즌 말로 가면 우승 경쟁을 네, 하고 있을 맞습니다.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경기에 앞서서 물론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포항전 전 라운드인 포항전 전에서도 이슈가 됐던 게 있었죠. 포스터인데요. 일을 잘 하는 거겠죠? 화제는 많이 됐어요. 왜냐면 말씀드리자면 전북 프런트에서 공식 인스타에 경기 포스터를 올리는데 포항전에서는 이제 작년 저번 시즌 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무리를 일으켜야 될지 화제의 이적이었는지. 근데 송민규 선수가 네, 이제 네. 포항에서 전북으로 이적을 했는데 포항전 포스터의 주인공이 송민규였어요. 그리고 멘트가 참 의미가 있었죠. 의미심장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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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 녹색 엔진이 되다. 이거는 뭐 명백하게 송민규 선수가 이제 우리 선수다라는 걸 강조한 포스터였고 이번 울산전은 그 성에서 이제 네, 독초를 네, 서고 네. 있는 몇몇 군인들의 그 주인공으로 9번 쌓아올린 성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최근 울산. 우승이 없는 울산을 겨냥한 그런 멘트였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커뮤니티의 말씀을 조금 인용해서 보자면 녹색 엔진은 녹색 엔진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패배들로 결국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일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뭐 그렇고요. 마무리를 해야죠. 이렇게 넘어가면 이상해져요. 여튼 전북이 지금 되게 초조해하는 게 보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얘기는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 화이팅 응원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전북 센터백입니다. 전북 센터백 이슈는 지난 시즌 말부터 사실은 전북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전북 현대 센터백으로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년 시즌 MVP 홍정호 선수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교체로 출전했던 최보경 선수와 구자룡 선수 그리고 이번 시즌 대전에서 영입한 박진섭 선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쿼트상으로 4명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조금 있죠. 사실 박진섭 선수가 수비수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작년 대전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면서 터프한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보여줘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결국 대전은 승격을 못했지만 박진섭 선수가 팀의 핵심이었고 K리그2 베스트 11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박진섭 선수가 전북으로 이적한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북에 공격적인 미드필더는 굉장히 많아요. 백승호 선수, 쿠니모토 선수, 류재문 선수도 가끔씩은 그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고요. 근데 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까 가끔씩 팀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실점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걸 메우려고 이제 박진수 선수를 데려갔고 맹성우 선수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데려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진수 선수가 지금 센터백으로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날 이 경기에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박진수 선수가 라인 컨트롤에 실패했기 때문에 레오나르도가 그 뒷공간을 파고 들었던 거고 그래서 득점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전북은 정말 문제점이 명확합니다. 센터백이 없어요. 네, 지금 후보로 있거나 대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뭐 좀 나이가 있거나 90분 내내 90분 내내 풀리그를 뛸 수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북은 지금 센터백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전북이 센터백 선수 영입을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권경원 선수의 그렇죠. 영입 이슈도 있었고요. 대구의 정태욱, 김진혁 선수를 영입 시도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성남으로 이적한 권영규 선수한테도 다가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으로 이적을 했죠. 강원 FC 임채민 선수하고도 그렇죠. 시도를 했다는 기사는 있었지만 영입한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래도 이제 이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김상식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이적 시장이 끝나는 3월 25일까지 센터백을 영입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자, 이 얘기는 이제 광민선의 크크크 네네. 프로그램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3월 7일자 광민선의 크크크에서 나온 얘기인데, 김상식 감독의 그런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기자들끼리도 회의를 했다고 해요. 과연 어떤 선수를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물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전북이라는 클럽의 규모에 맞는 센터백, 대형 센터백이 있나?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다만 그걸 K리그 내에서 전북 그렇죠. 현대에게 내줄 팀이 얼마나 있을지는 그렇죠. 뭐 그 출연하셨던 기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몇몇 구단들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팔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네.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사실 바로 선수의 계약이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바로 선수와 계약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 자리를 이제 그 외국인 쿼터 자리를 수비수로 돌려서 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맞죠. 되게 이번 시즌도 전북이 문제 없을 거라고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한 게 아니에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북이니까 네, 근데 이제 수비 라인에서 너무 지금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북 팬들이나 전북 이 코치진 감독들도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녹화날 기준으로 아직 16일, 2주 정도 남았거든요. 네네. 과연 김상식 감독이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을지, 아니면 데리고 올 수 없다면은 이번 시즌 전북의 중앙 수비수 라인을 어떤 식으로 꾸려야 할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그 9위예요. 전북이 9위가 말이 됩니까? 왜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긴 한데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저 어울리지 않죠, 사실 전북이란 팀에는. 저번 시즌 전북이 안 좋았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요. 한 4, 5위? 네, 4, 5위 한다고 흔들린다고 표현한 기사들이 많았는데 9위면 무너진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전북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화이팅. 네. 네. 아, 너무 킹 받나요 이거? 오늘 감당이 안 되네요. 오늘 텐션이 왜 이렇게 아침이라 그런가? 아침이라 그렇다고요? 넘어가시죠. 네네. EPL로 넘어갑니다.